잘 들리시나요? 네, 시작할게요. 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냥 쪽글 같은 거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악기 할 때 스케일 연습 같은 거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 바보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손풀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글 쓰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손 풀리듯이 좀 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딱딱하고 잘 생각이 안 드는데 그것도 좀 루틴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루틴이 생겨서 좀 짧아져요.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2권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데 5권도 읽어요. 근데 비슷한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겹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루틴 같은 게 좀 생기면 훨씬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기 위한 걸 그냥 반복 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나 공부도 다 똑같아요. 반복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똑같은 그 과정을 훨씬 짧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쪽글 처음에 7개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으로 치면 15장이거든요. 그래서 15개 다 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3, 4일에 한 번씩 나갈 건데 그 대신에 뭔가를 읽고 써야 되는 거는 제가 줄일게요. 그래서 사전 준비는 없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한 5분 생각해보면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Q 테스트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수능 시험이라는 것도 IQ 테스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건데 좀 무식하게 우리는 수능도 공부를 하죠.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고 IQ 테스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IQ 테스트 공부하는 분 없으시죠?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쪽글글도 IQ 테스트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못된 생각 습관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데 맞게 고치기 위한 그런 거니까 딱 생각하고 바로바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분량은 가능하면 A4 한 장 정도는 채우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대학원 답안지에서 A4 밑으로 쓰면은 점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A4 한 장 정도는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일정한 능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할 거는 이 강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그냥 학이란 무엇인가. 너무 뻔한 제목이죠. 그리고 부제를 달면은 부제가 복잡해요. 여기는 성찰, 백과사전적 지식의 기환, 배운 여자. 이 뜻은 아시죠? 사실 두 번째 쪽글이요. 그 답이 너무 뻔한 거였는데 이거 생각하셨으면 무조건 그거는 똑똑해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회학 강좌를 해야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은 거는요. 그때 배운 여자 현상 같은 거 보면서 조선에도 드디어 이 배운 사람들의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근데 이때 이 배운 여자는 그냥 똘똘이 스머프의 그 배운 거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새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막 생각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 조금 할게요. 혹시 해결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한 번이라도? 한 분, 두 분? 안 물어볼 거야. 질문 안 할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저는 공부를 아마 해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학 갔을 때 돈이 없어서 어학원을 거의 못 다녔어요. 그리고 막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한쪽으로는 문법책이 구로 문법책 몇 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웠어요, 무식하게. 오전에는 외우고 그 다음에 텔레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린이용 책도 뭐 어렵잖아요. 특히 어린이용 책이 더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 우리 안 쓰는 무슨 물방개 이런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읽은 그 불어책이 해겔 정신현상학이었거든요. 그거는 한국에서 워낙 많이 읽어서 불어라도 무슨 뜻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훨씬 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책이 자본론이었어요. 그것도 자본론 제가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불어로 봐도 유추해서 이게 무슨 뜻일 거다라고 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첫 번째 책인데요. 오늘 1강은 그러니까 2강은 해겔 얘기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3강에서는 사르트 중심으로 할 건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겔 책을 무조건 읽고 오라고 그런 얘기 제 절대로 할 생각 없거든요. 근데 해겔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하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데카르트까지 오는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코지토 명제라고 해서 생각하는 자기, 그래서 그게 이성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부 신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었고 뭐 예수가 어쨌다 내지는 여호와가 어쨌다 그러면 되는데 데카르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걸 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처음으로 어떤 주체로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건데 이건 이제 책에 나온 얘기고요. 이제 책에 없는 얘기. 혹시 이거 에코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떨리죠? 누가 앰프 조금만 조정해 주시겠어요? 노래방 분위기인데. 네, 지금 됐나요? 네,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철학사에 나온 딱딱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코의 반지의 이름은 다 보셨나요? 장미의 이름. 제가 원래 사람 성 바꾸고 뭐 그런 짓 잘해요.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전에는,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 신의 세계를 만들 때 그리스 원전을 끌어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위에 세웠거나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세웠는데 거기 나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이 나왔는데 그 원전에는 자기들이 해놓은 그 개뻥하고 맞지 않은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 그 책을 본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랍어를 하지 않고 학문하셨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전부 다 그 책들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게 아랍 국가들은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세가 막 오니까 그걸 다시 보긴 봐야 되는데 책은 없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요 신통을 딱 부려서 번역본을 줬어요. 근데 그러면은 원전하고 똑같은 번역인지 또 힘들고 아랍어를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로 막 하다가 그 십자군 전쟁 나오고 막 그럴 때 얘기가 그 책 찾으러 갔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학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무슨 뭐 종교 전쟁이니 어쩌고 그런 건 다 개뻥이고 원전을 뺏으러 갔다. 뭐 그거는 이제 뒤에 있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돌려받고 하면서 데카르트가 첫 번째로 이제 라틴어를 그러니까 히라버를 그러니까 아랍어를 하지 않고 라틴어만 해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요. 참고로 라틴어를 하지 않고 자기네 말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철학자를 스피노자를 꼽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안경 만드는 사람 하면서 그러니까 다락방에 되게 쫓겨 살면서 이 폐병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철학가들 학자 중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은 스피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피노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번역본이 나왔으니까 라틴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 하여간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데카르트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성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 이성을 도대체 그럼 진짜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두 가지를 나눠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독일의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줄로 가고 아마 도덕교과서에는 뭐 유럽식 뭐 영국식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칸트, 피테, 셸링 그리고 헤겔까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요. 뭐 안에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 안에서는 논쟁도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뭐 그 논쟁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을 묶어서 독일 성찰학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부여된 이름이 성찰학파고요.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요즘은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투자 그런 뜻인데 원래 의미는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칸트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간 이런 것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라는 것을 이성이 가지고 있다. 센스 데이터는 밖에서 오는 거지만 그거를 이성이 정리를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다라고 해서 범주에 관한 얘기를 칸트가 한 거고요. 해겔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요 네 사람의 요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것은 이미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여기 서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는 동물과도 다르고 몸과도 다른 그런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20살이 넘은 상식적인 그런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고 뭐고라는 걸 잘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알아야겠다라고 삽질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무지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맨 마지막 종결시킨 사람이 해겔이라서 고전학파의 마지막 인자, 그 총정했던 사람이라 그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겔 얘기 좀 할게요. 해겔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철학산에서 무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는 건데요. 존재론이라는 게 있고 인식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존재론을 따로 정리하고 인식론을 따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뭐냐 하는 것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를 따로따로 접근하는 해겔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겔한테는 관찰하는 자기하고 존재하는 그거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그거를 동시에 출발했던 매우 복잡한 사람이고요. 그게 그러니까 히랍 때부터 이어졌던 존재론과 인식론이라는 그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겔이 해결을 했다라고 해겔은 믿었거든요. 물론 해겔 죽고 나서는 다 웃기는 짓이라고 도리가 없어진 거로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인 질문 해겔이 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해겔은 청년 해겔하고 그 늙은 해겔로 나뉘거든요. 젊었을 때 청년은 그러니까 청년 해겔이 썼던 거는 정신현상학이라는 한 번씩 보세요. 이게 IQ 높아져요. 제가 보장할게요. 저거 보고 나면요 IQ 10포인트는 높아질 거예요. 아니면 인내력이라도 늘 거예요. 아니면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아마 막 범민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보잖아요. 그럼 10분 보면은 자고 있을 거예요. 제가 프랑스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너네한테는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들한테도 어렵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프랑스에서. 대학 들어가려면은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 짬이가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후년기의 해겔은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백과사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엔치클로페디라는 아주 방대 12권짜리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개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존재에 관한 얘기와 자연에 관한 엔치클로페디와 그 다음에 다시 이성에 관한 엔치클로페디라고 그렇게 큰 책은 나뉘는데요. 그 책에 원형이기도 하고 청년 해겔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책을 부정하면서 현대 과학이라는 게 생겨난 책이기도 하니까 근데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해겔이 적었을 때요. 원고 독촉에 그냥 원고를 미리 받았나 봐요. 돈 없을 때인데 이를테면 지금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나이 때 출판사 돈을 미리 받고서 쓰다가 원고 독촉 때문에 썼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제 저거 해석할 때 독촉 받아서 쓴 거라서 뒤에는 날림으로 썼으니까 뒤에 장은 볼 필요가 없다. 막 그런. 저는 독촉 받는데 그렇게 좋은 걸 못 쓰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문 얘기를 할 건데요. 서문의 제목이 Origin of Science라는 그리고 불어보는 이게 주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뜻 아시죠? 그러니까 제네시스니까 학의 발생, 기원 뭐 그런 의미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서문 얘기예요.